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TV의 김기원입니다. 송도부자입니다. 네. 자,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셨죠. 오늘 완전 뉴페이스. 완전 뉴페이스. 네. 거의 뭐 엄청나급의 외모와 네. 막강한 재력을 네. 자랑하시는. 진짜 엄친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같이 들어놓고 그러세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그 시네케라 님이라고 이제 또 네네. 블로그 이런 부동산 블로그 이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시네케라 우리 민경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경남 우리 대표님이 이제 본인 소개를 좀 잠깐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네케라 민경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본업은 이제 부동산 투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 위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뭐 신축 그렇게 해서 밸류애드 해서 뭐 일종의 뭐 디벨로퍼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제 본업이고, 그다음에 부업으로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그 외에 뭐 강의도 좀 하고, 네. 컨설팅도 하고, 예. 원래 커리어가 이쪽이 아니시잖아요. 네,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이 네. KB 자산운용,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 운용팀에서 맞아요.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서 만 12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큰 건물들을 뭐 사서 밸류에 대해서 팔고, 그러니까 뭐 대형 오피스나 호텔, 마트,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샀다 팔았다 완전 하는. 이제 빅딜만 하셨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자산운용사인 거죠. 네. 예, 자산운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딜 하나에 작으면은 한 1,500억 정도였고 하루 임대료가 5,100만 원이었던 자산도 있어요. 네. 하루 임대료가요. 한 달 아니고? 예, 하루요. 큰 돈 굴리셨네요. 그런 걸 이제 하시다가 예. 이제 이게 진짜 이거 돈이 되겠다.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는 제 거를 할 때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는 이제 제가 13년 차, 14년 차 되니까 제가 배워 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저를 사람들이 빼먹으려고 그래. 예. 그런 것도 컸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아무리 펀드 매니저여도 그 수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벌 수 있는 그 천장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금융 계열사는 아무리 튀어도 그 다른 계열사들의 그 해당 연차의 사람들과 너무 차이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벨로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뭔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는 것은요, 한국말로는 이제 시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시행사인 거고 사람을 글쎄요 표현하는 단어는 한국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개발업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건물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구분 등기로 이제 분양을 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팔던가 해서 그 개발한 이익을 버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밸류업 맞습니다. 하는 밸류업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전문가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쵸? 네. 근데 이게 듣다 보면 항상 그런 게 방금 땅을 사서 건물도 올리고 뭐 분양도 하고 이러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큰 돈이 막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돈이 많아야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소액으로도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소액과 돈이 많다의 기준 정리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제 마음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 예를 들면은 남부순환로로 변해 이제 2호선 라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당역부터 뭐 신림역까지 그런 대로변에 이제 이면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대지 한 평당 뭐 3-4천만 원 해가지고 막 15억 되는 그런 땅들도 있어요. 15.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자기 자본 뭐 한 30% 간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돈 5억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5억이라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인데 이제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서울에 개발을 할 수는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죠. 예. 근데 뭐 위로는 끝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즉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 가치가 있는 거고 이 가치를 내가 밸류업, 가치를 업시켜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것들을 부동산 밸류업을 하기 전에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리스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네. 자기의 총알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알. 그래서 일단 그렇지. 무조건 예, 뭐 총알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의미 없어. 총알 표현 자꾸 좀 이렇게 자꾸 고급, 총알이라고 하는 예, 게 고급지지 않는. 저사람 형사 이렇게 엘리트인데.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쉽게 알았잖아. 투자금을 네. 먼저 계산을 하고요. 네. 예, 투자금.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투자 대상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신축을 할 건지, 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임차인만 바꿀 건지, 음. 그 다음에 뭐 용도는 누가 할 건지, 네. 용도 변경은 누가 할 건지, 이런 그 투자 스킴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투자금과 전략이 세워지면 그걸 이제 중개사한테 알려드려야죠. 그러면은 이제 중개사들이 그런 적합한 매물을 찾아줄 거예요. 야, 근데 딱 듣기만 해도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발 사업이 네. 건설 쪽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되는 걸 리모델링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그러려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이 무슨 용도로 들어가 맞아요. 있는지 거기다 그 얼마 올릴 수 있는지 수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야 정말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분야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야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건물 사서 이렇게 밸류업을 하는 이런 게 엄청 유행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된 이런 건물 사서 리모델링이나 아예 신축을 해서 좀 밸류업을 해서 다시 또 되팔거나 이렇게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신축이랑 리모델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느 쪽이 조금 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모델링은요. 네. 큰 허가, 그러니까 그 공사 자체는 웬만한 거는 한 3, 4개월이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가 있으면은 그 좀 더 들어갈 테고요. 뭐 구조 보강을 한다든가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대수선 아니면 뭐 승강기 인허가권자 그 허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신축은 요새 뭐 중대재해법이나 52주 52시간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한 연면적 200평짜리 뭐 지하 1층에서 4층 이런 거 짓는데도 이제는 막 1년씩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비도 올라갔고요.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것도 영향을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원자재값, 인건비 총체적으로 가격을 이제 공사비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신축은 공사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짧게 치고 빠지고 싶어하는 디벨로퍼한테는 이제 리모델링이 더 맞겠죠. 근데 리모델링은 이 물건에 그 디테일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 3, 4개월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의사결정을 할 게 많아요. 그렇겠다. 예, 그 시공사에서 대표님 잠깐 와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설명이 서로 그 이해를 못 해요. 그걸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럼 결국 현장에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신축은 도면 다 그려졌고 이대로 지으세요. 하면은 그냥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리모델링은 현장을 뭐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된다면은 신축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만 나가도. 근데 사실 이게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공사하는 데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신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지어버리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배관 배선 또 어떤 건 살리고 어떤 거는 또 철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게 되게 난해하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도 임동건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리모델링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이야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전문가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남경희 대표님이 원래 이제 인테리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도 이런 쪽. 저는 원래 이제 건설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건설사에서 상품개발팀에서 인테리어 담당을 하다가 근데 이제 이 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 쪽에서는 이슈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조금 더 알긴 하는데 어떻게 제가 신해케라님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해케라님은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지휘자 역할을 해서 맞습니다. 이런 건물이나 토지의
가치를 밸류업 시키는 이거에 전문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완전 다른 영역이. 거죠. 거기 네. 이제 여기는 헤드의 기획자인 거고 음, 나머지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네. 또 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여러 가지 막 준비해야 될 거는 많고 체크해야 될 거는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부터 일단 아까 캐시는 일단 그렇죠. 준비했다는 투자금. 가정하에 네. 네, 뭐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 둘이 합쳐서 돈이 한 20억 있는데 네. 그 돈 들고 저는 막 1억 19억 10억. 찾아가면 되나요? 네. 어떻게 네, 뭐 해드릴 수 있죠. 아니 뭐 그러면요. 돈은 은행에 있지 않나요? 이게 나중에는 또 대출 우리가 레버리지를 할 수 그렇죠. 있지만 네. 보통 그렇게 해서 그런 분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게 디벨롭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방금 그런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은 있는데 그런 거를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조언을 해드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싼 거를 찾아야 됩니다. 싼 싼 거. 거. 네. 싼게 부동산 진짜 뭐.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물들 나오는 거 보면 금리가 뭐 한때 많이 올라가고 금리에 허덕여서 매물이 나올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지금 강남의 건물들 매물 나오는 거 보면 네. 90% 이상은 고령이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 증여 이슈로 인해서 매물이 나온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건물주들이 다 그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유지. 동네방네 알려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보다 차라리 싼 가격에 팔더라도 조용히 팔고 싶어 해요. 왜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게 자기 자산을 팔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용히 팔고 싶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지떡이 아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예, 그래서 싸고 괜찮은 매물이. 우리는 없어봐서 모르는 거지. 제가 얼마 전에 그만큼은 없기 때문에 이거 안타깝네. 몰래 팔 자산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논현동의 매물을 하나를 봤었어요. 네. 85억이었어요. 85.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이제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지지난 주에 이제 거기 지나갈 일이 있어서 보고 이제 사진 좀 찍고 네. 중개사한테 아직도 이거 유효한 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전 거기가 되게 언덕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지여가지고 가시성도 좋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여쭤봤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매도자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서 105억으로 올렸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25를 올린 네, 거예요? 네, 네. 지금 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예.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그 상황 때문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싼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 소문도 지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매물을 막 내놓지도 않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지금 물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상속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면은 이거를 6개월 안에 저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연해 주죠 많이. 그렇죠. 이연을 해주니까 예. 이자를 좀 내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소문이 나지 않게 조용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베스트는 6개월 안에 팔면은 베스트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이제 거기다가 근저당권 잡아놓고 네. 이제 보통 뭐 5년, 2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네. 디벨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단계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많죠. 진짜. 아니 되게 재밌어요. 네. 이런 얘기가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풀면 이게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네. 한 개만 물건 찾는 거면 내가 부터 한 4시간 이야기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물건 찾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받는 거 한 4시간 이야기해야 돼. 충분히 할 수 뭐 있습니다. 4시간 하죠 뭐. 우리 자, 근데- 시네케라는 그냥 쪽쪽 빨아서. 쪽쪽 빨아서. 그냥 중요한 핵심 요구. 아니, 근데 뭐- 저 여기 마이크 잡고 한 30시간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좀 애기스만 좀 그러니까. 뽑아먹는 걸로.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디벨로퍼라고 하는 게 되게 단계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캐치가 있더라도 시드가 있더라도 일단 금융권에 가서 대출도 해야 되고 또 설계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네. 또 시공사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협력사들과의 코워킹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과의 관계 또 뭐 업체 선정하는 데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업체 선정 관련해서는요.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트랙 레코드 음.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이분이 얼마나 진실된 분인지
예, 그런 거를 직간접적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매물을 받을 때 이게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개사한테 싼 좋은 매물들을 받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물론 일단은 제가 몇 번 거래한 거를 그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건이 오면 살 수 있다가 일단 구매력이 있는 사람, 구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또 물건이 오면요. 보통 저는 24시간 안에 답을 줘요.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산다 만다를? 더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다는 아니고, 왜냐면요.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이제 숫자 따다닥 계산해봐서 이거는 볼 가치도 없다면 그냥 바로 아웃. 사실 뭐 30분 만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걸 물어보죠. 내고 되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절대 내고는 안 되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그럼 그냥 접겠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일단 빠르게 준다. 그럼 사실은 매물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얘기해 주죠. 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중개사분들이 더 좋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건축사를 선정을 할 때는요. 네. 그분의 이제 트랙 레코드랑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예쁜 건물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조용히 그 건물들을 다 가봤어요. 실제 인간을 가본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그 건축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기겠지만요. 그 주차 스토퍼 있잖아요. 주차 스토퍼. 그 주차 이렇게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후진해서 차 세우다가 여기 까만색이죠. 예예예예예. 그걸 스토퍼라고요? 근데 그게 보통 뭐 까만색, 노란색 뭐 이렇게 굉장히 옛날 디자인이었는데 그거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디테일에 반했어요.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네.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구나 네. 해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한테 지금 두 번째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주의할 뭐 이런 업체나 뭐 이런 데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뭐 시도 그다음에 입찰을 하거나 할 때 그 재무 상태, 그다음에 뭐 국세, 지방세, 납세 내역, 최근 3개년 매출, 부가세 납부 내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아야겠죠. 이게 시공사의 그러니까 회사 자체 상태와 시공 능력, 재무 상태와 시공 능력을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 그게 진짜 중요하죠. 사실 좀 이런 것들을 요청하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요청을 했는데 뭔가 머뭇머뭇해. 그러면 그런 데는 아예 거래하지 말고. 거래 안 해야죠. 내가 자신이 있으면 요청을 해도 얼마든지 해주겠네 그렇게. 그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무제표랑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 속에는 이제 매출, 그렇죠. 매출도 뭐 그래도 최근 3개년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세, 지방세, 납부 내역. 국세, 지방세, 납부 내역. 네, 그러니까 연체가 없는지.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 너무 좋은 팁이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그 공사인데 매출 막 2천억짜리 시공사한테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급에 맞는 체급에 맞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 그거는 있어요. 그 시공사가 옆에 현장이 바로 아주 가까운데 현장에 있으면 그때는 맡겨도 돼요. 왜냐하면은 뭐 자재를 서로 이렇게 쌓는다든가 소장님을 이나 그 작업하시는 분들을 쉐어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쪽 현장에 딱 간데 이쪽 현장에 지금 뭐 미장하시는 분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들 이제 일당 다 드리고 집에 가셔야 되라고 하는데 저쪽 가서 좀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벨롭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많은 물건을 보고 많이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신혜케라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도 보면 임장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예, 진짜 많이 다닙니다. 부동산 경기도 막 이런데. 그렇죠. 좀 눈여겨보는 지역, 관심 가진 지역 있나요? 저는 뭐 사실 그냥 강남이나 서초 일부 정도를 그냥 다 보고 있어요. 서초도 일부만? 예. 근데 사실 강남구도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전 아직도 이렇게 물건을 보려고 제가 강남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제가 안 가본 골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예를 들어 언주역 2, 4분면 쪽 안쪽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막 주택가더라고요. 그런 데도 갔었고 그 청담동 그 버버리 있는데 대각선 그쪽 같은 경우는 그 경사가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학동로를 기준으로 네. 남에서 북으로 경사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경사가. 그러니까 그 서울 침례교회 거기서 쪽을 딱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 아직도 강남을 알려면은 정말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초 일부. 예. 송파는 안 가시나요? 강남 3군데 그래도. 송파도 아주 좋은 게 나오면 봐야겠죠. 예. 일단은 관심적인 거기다. 예. 아니 제가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시네케라님이 그 임장 다녀온 그 건물 사진들을 제가 보여줬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정말 이쁘고 좋은 건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요즘도 아침마다 이렇게 또 임장 다니시고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주말까지 하면 한 세 번,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대가들은 뭔가 끊임없이 그 분야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로 뛰고 현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네케라님도 여전히 꾸준하게 이게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네. 1층에서 이게 그 보이드라 그러는데 네. 위에 천장이 이렇게 그러니까 로비가 굉장히 좁지만은 네. 그 이렇게 뚫려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개방감을 제가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마침